네, 저희가 늘 목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김용남 전 의원 검찰 출신 윤석열 후배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치겠네 진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과의 대화할 때 그 자리 계셨잖아요. 병풍 쳤죠. 병풍 쳤지. 그때도 갑자기 오라 그랬다며.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연락이 와서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초기에 검사들과 대화하면서 생방송으로 내보냈는데 그때 가라고 뽑힌 거예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네. 그때는 제 기억에 그 금요일인가 뭐 예, 급하게 청에서 예. 그 검사와의 대화가 상당히 급하게 잡혔어요. 예. 그래갖고 청에서 뭐 한두 명씩 뭐 차출해라. 차출을 하는데 뭐 그때 이제 제가 광주지검 근무할 때 안 그래도 주말에 서울을 올라오는데 맞아. 비행기 표를 끊어준다는 거예요. 아, 왕복을 무료로 거기서 끊어준다 돈을. 청에서 그래서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았다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그건 그 대통령과 대화한 줄 알고 오신 거예요? 그때는 알았죠. 근데 예. 그게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건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끝나고 알았어요. 끝나고 들어갈 때도 몰랐어요. 근데 오. 들어갔는데 예. 그 ENG 카메라 같은 게 있길래 예. 이게 녹화가 되나 보다. 생방송인 줄 모르고 되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끝나고 나와 봤더니 이미 생방송으로 나갔어? 그러면서 녹화한 줄 알고 했는데 생방송으로 나갔어요 이미. 예. 참. 캐리 정권님 감사드리고 캐리 정권님 슈퍼챗 보내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저는 교수님이 쭉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박 기자님 뵙고 싶지만 교수님 매일 보니 좋아요. 이번 스승의 날도 보낼게라고. 이래서 자리 비우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자리 비우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빼잖아. 여기 이 세상이 의자 뺏기 놀이야. 검찰도 그래? 검찰도? 그럼요. 어디나 그렇지. 그 자리 비우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되는 거예요. 훅 들어옵니다. 예. 이제 잠깐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김용남 의원도 지금 들어오면서 보신 것 같아요. 속보를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막 기소한 들었어요. 모르고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뇌물죄로 기소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뇌물죄로 제3자 뇌물도 아니고 그냥 뇌물죄잖아요. 그거는 예. 아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예.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는 제3자 뇌물이지. 그렇죠. 직접 뇌물죄는 아니잖아요. 될 수가 없죠. 근데 이 논리를 제가 알기로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족 이제 그 당시에 다혜 씨 가족이 좀 어려워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다가 취직되면서 생활비를 끊었는데 이걸 뇌물로 연결시켜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논리인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이른바 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예. 이른바 공동 지갑론, 경제적 공동체 예. 그 주장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3자 뇌물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이라는 공무원이 예. 뇌물을 주려고 하는 공여자한테 얘한테 줘라. 이 사람한테 줘라. 하는 게 이제 제3자 뇌물이거든요. 예. 부정한 청탁은 내가 받고 예. 청탁은 내가 받고. 뇌물은 여기에 줘라. 마치 그러니까 박근혜가 최신실에게 했던 그런 논리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제3자 뇌물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제3자 뇌물이 아니고 직접 뇌물죄다. 왜 그때 직접 뇌물죄로 기소를 했냐면 예.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접 뇌물죄. 예. 이거 직접 뇌물죄는 뭐 공무원직에 있는 사람이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직무 관련성만 있으면 되지. 예. 부정한 청탁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증의 문제 때문에 직접 뇌물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때도 저는 예. 이건 무리다. 무리다. 아니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리고 경제 공동체 공동지갑 이런 주장은 진짜 이런 무리한 주장은 예. 윤석열 한동훈 검사나 하는 주장이지 합리적인 그 법률가라면 예. 그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러니까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논리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것도 예.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예. 얘한테 줘라. 그렇죠. 해서 줬다 그러면 제3자 뇌물죄의 성립 가능성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실관계에 따라서. 근데 직접 뇌물이다? 예.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위라는 전 사위죠. 전 사위가 취업을 했고 취업해서 월급을 받은 거
그러니까 일해서 노동의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뇌물로 봐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논리로 가는 것은. 그리고 예. 뭐랄까 좀 음. 이 상황이 조금 치졸해 보이지 않나요? 보이죠. 예. 전 정부에 대해서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전 정부 했던 정책들,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거 지금 윤석열이 파면됐어요. 2년 반을 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 몰라 이런 거 수사할 시간에 예. 당장 뭐 통일교의 주요 인사가 맞아, 건진을 맞아. 통해서 예, 뭐 예. 6천만 원짜리 다이아 예, 예. 목걸이를 김건희 주라고 건네줬다며. 건네줬다. 그런 거 수사해야지. 그렇죠. 응. 그 목걸이 지금 어디가 있냔 말이야 맞아. 지금. 잃어버렸대요. 아니 그게 6만 원짜리라도 좀 잊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듣기 어려운데 맞아. 응. 6만 원짜리 목걸이도 그 잘 잊어버려요? 아, 잘안 안 잊어버리지. 잊어먹죠. 예. 60만 원짜리면 절대 안 잊어먹죠. 그러니까. 근데, 근데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짜리야. 잊어버리겠냐고. 60만 원짜리에 100배 값어치 나가는 목걸이를 잊어버려? 그거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거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럼 소리지. 당장 압수수색해서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검찰이. 아니 그리고 그 네. 통일교 뭐 임원이었던 사람이 예. 건진 법사한테 당신 목걸이 하고 다니셔 아니면 당신 뭐 애인 갖다 그거 주셔라고 아니지. 준 게 아니잖아요. 김건희한테 전달해 달라고 준 거지. 딴 사람도 아니고 예, 예. 대통령 와이프한테 예, 예. 전달해 달라고 받은 거를 잊어버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건 수사를 안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나 하고 이게 뭡니까? 하댕 TV니 용남이 형이다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많이 어제부터 사실은 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대법원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전문가시니까 또 법률 전문가시니까 좀 얘기를 나눠야 되겠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 첫째 전원 합의체로 넘긴 거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건 예상이 됐던 예,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건 어때요? 전원 합의체 넘기는 부분.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니까요. 예. 뭐 그리고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로 넘기도록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있을 그것도 수 괜찮다. 있죠. 그리고 당일날 처음 첫 심의를 했고 내일 오늘인가요? 오늘인가 내일 또 심리를 하거든요. 이게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건 보세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 그러니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거라는 거는 알았지만 예.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순간에 아 이거는 좀 늦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최종적인 생각을 하는데. 결론이 나기까지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가 소부는 이제 대법관 4명으로 구성하거든요. 예. 대법원은 그렇습니다. 예, 보통은 우리가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를 자주 보는데 그거는 하급심의 경우에 그렇고 통상은 4명이 명이서. 부를 구성해요. 그래서 이 소부 4명이 할 때보다 이게 재판부가 이번에는 12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보통은 13명입니다. 13명인데. 예. 전원합의체는 13명의 대법관이 네, 하는 건데 사람이 그렇게 3배 이상 늘어나면 네. 훨씬 더 오래 오래 걸리죠. 걸리죠. 각자 기록 검토해야 되고 네. 자기 의견을 내야 되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2번이나 이게 심리를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있다 네. 그럼 빨리 끝내겠다는. 빨리 끝내겠다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네. 그래서 빠르면 정말 6월 3일 대선 전에도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법원 선고 기일은 네. 이게 법률심이라서 네. 어떤 법정에서 뭐 피고인 상대로 물어보거나 이런 절차가 전혀 없잖아요. 기록만 보고 재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 선고 기일은 언제 잡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 사실심은 안 그렇죠. 왜냐하면 예. 재판을 끝내면서 결심이라는 걸 하잖아요. 결심 공판. 그래서 피고인 최후 진술도 듣고 양측의 변호인과 검찰의 최종 의견도 듣고 그럼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다음은 선고구나. 네. 그러면서 결심하면서 보통은 2주 후에 선고한다, 뭐 4주 후에 선고한다 이렇게 예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대법원 선고는 안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선고가 빡 떠요 전산에. 그러면 그냥 선고예요 그거는. 그냥 선고다. 예. 그거 아무도 예측을 못하네요. 예.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내부는 알죠. 내부만 그러니까 그런 알고. 이제 판결문도 써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법관들하고
판결 초안을 작성할 재판 연구관들만 알아요. 아, 그분들만 그 알고 외에는 모릅니다. 모른다. 네, 그거는 그 보안 유지가 철저해요.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대법원 사이트에 선고일이 딱 뜨면 그냥 3일 후에 선고네, 뭐 다음 주에 선고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겁니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하는 거. 예.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대법원에서 봤더니 무죄네. 그러면 그대로 무죄 그냥, 확정하고 예, 그냥 끝나는 끝내는 거예요. 거. 예. 이 경우에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죠. 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예. 기록 검토를 해봤더니 파기완성한다. 이 유죄 같은데 항소심에서 좀 이른바 소위 증거 판단을 잘못했네. 잘못했네. 체증법칙 위배라고 합니다만 체증법칙 위배나 아니면 선거법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었네. 그러면 이거 다시 재판해봐. 예. 내가 보기엔 유죄야. 이렇게 그 항소심 판결을 깨고 내려보내는 거죠. 다시 파기환송한다고 파기환송. 하는 예, 예. 이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지금 국힘에서 파기 파기 자판해라 자판 뭐 이런 얘기하죠. 얘기, 예, 예. 택도 없는 얘기, 그건 택도 불가능해요. 없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 대법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심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를 안 해요. 법률심이다. 예, 네, 철저하게 법률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피고인 얼굴도 한 번도 안 본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양형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양형 형량. 자체를 못 한다. 형량을 정할 수가 없어요. 형량을 형량을 파기 자판하면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거죠. 주장을.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파기 자판은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 예. 하급심에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돼서 왔어. 유죄가 선고돼서 왔을 경우. 예. 근데 보니까 이건 명백히 증거 판단이나 법리 오해야. 특히 이제 파기 자판에서 무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리 오해의 경우가 많은데 예. 왜냐면 체증법칙 위배는 뭐 증거 조사를 다시 해 뭐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리로 야 너 법 해석을 잘못했어. 이거는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유죄가 아니고 무죄야라고 할 때는 다시 내려보내질 않고 왜냐면 그거는 다시 내려보내도 예. 법리 판단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했기 때문에 항소심 내려가서 또 할 게 없어요. 그렇지. 대법원에서 판단한 이런 해석이 맞습니다는 걸 또 한 번 반복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항소심 유죄를 최종적으로 무죄로 선고하면서 파기 자판하는 경우는 있죠. 야 이건 죄가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지만 항소심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유죄로 그건 판단했다고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야 다시 재판에서 형량을 정해봐 그렇게 하고 얘기하지. 내려보내야지. 자기들이 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에서 형량을 못 정하죠.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결국 파기 자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선 전에도 나올 수 있다는 예측도 네.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이 해야 되고 또 이게 좀 심리를 깊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좀 대선 후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정말 심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대법관 12명들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좀 달리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단축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은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는 형사상 기소를 당하지 않을 특권이에요. 다만 예외는 있죠. 내란죄와 외환죄는 기소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의 죄로는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이 됐던 뭐 횡령 배임 이런 건 아예 기소를 안 당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미 기소된 경우에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건 순수한 해석론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소된 거 재판은 가능하다는 썰부터 모든 재판은 스탑됐다는 썰까지 있고 그 중간에 이른바 절충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사실심은 중단되는 게 맞고
한 번도 출석할 일이 없는 대법원의 법률심은 선고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 견해가 있다 주장. 예. 그건 김용남 썰이다. 본인 주장이라고 아니, 얘기하세요. 저는 김용남 그렇게 주장이다. 생각해요. 예, 예, 뭐 알겠어요. 불소추 본인 주장. 특권을 규정한 취지가 뭐냐? 적어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뭐 쿠데타를 하거나 적국과 공모해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경우 빼고 예. 그거는 대통령이라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예. 그거 빼고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 재판의 부담은 덜어주자. 아예 없애주자. 이게 헌법 취지 아니겠어요? 네. 우리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예. 그렇다면 민사소송과 달리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형사 사건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형사 사건은 진행되지 예. 않는다. 네. 그래서 재판은 스탑되는 게 맞는데 대법원은 법정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저도 그거에 찬동해요. 근데 찬동한다. 해석은 다 다르다.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소추라는 개념 안에 공소 유지도 소추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아예 모든 재판은 멈춰야 된다고 예, 예. 주장하는 그런 선이 주장부터 있습니다. 야 기소만 못하는 거지 예, 재판은 받아야지 그렇게 주장까지 주장하는 다양해. 사람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해석론이 존재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거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겠다. 않겠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서 그렇죠. 예,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이게 대통령 선거 끝나면 결과 확인되면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대통령 인수위, 직무를 바로 시작해요. 그 기간이 12시부터 없으니까. 밤. 그 경우에 대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논란이 또 논란의 부담으로부터 아예 벗어나겠다. 그럼 그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라는 거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은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마도 유무죄 뭐 최종적인 유죄 판결은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건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예, 파기환송과 무죄 확정 두 가지만 가능한 건데 두 가지 경우 중에는 제가 보기엔 서울 고등법원 부장 3명이 구성된 대등재판부에서 예. 선고된 무죄의 확정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럼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전에 만약에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고. 예. 그리고 무죄로 나와야 사실 시간이 짧게 걸리는 거죠. 유죄로 나오려면 더 많이 심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2심에서 올라온 거, 항소심에서 올라온 거 보고 문제 없다. 그럼 무죄를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빨리 결론 그렇죠. 나죠. 그래서 심리를 빨리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게 김용남 의원의 주장이시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판단, 법률심을 하는 대상은 1심 결과가 아니라 2심 결과인 거죠. 그렇죠. 2심 결과만 보고 하는 거죠. 아니 뭐 물론 1, 2심 결론이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같이 그럼 봐요? 같이 보죠. 아, 1심도 근데 봐요? 일단 주된 판단의 대상은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죠. 그렇죠. 2심 거 예. 무죄 나온 거. 예. 그걸 그게 주된 판단의 대상이고 이게 보통 그렇습니다.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 중에 1심, 2심이 결론이 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예. 이건 좀 빨리 진행돼요. 아, 빨리 진행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빨리 다른 진행돼요. 경우에는 좀 시간이 다른 걸리는- 경우에는 이른바 심층 분석 대상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1, 2심 결론이 바뀌었다. 아 그럼 이건 좀 들여다 봐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고등법원 판결을 주된 판단 대상으로 하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에게 다시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네.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에 끝나기는 어렵죠. 아 그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아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선은 그냥 진행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만약에 당선된다면 당선되는 것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빨리 나와도. 당선 확정이 되는 순간에 예. 적어도 1, 2심 사실심 재판은 스탑돼야 멈춘다. 되니까 예, 예. 그냥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임기 마칠 때까지. 그렇죠. 예, 예. 임기를 맞춰야 그 다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김용남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좀 일찍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김용남 의원의 주장은 무죄가 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 가능성이 판단하시는 거고. 훨씬 높다. 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봅니다. 혹시나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건 안 되고 멈출 가능성이 있다. 아 멈추는 거죠. 예, 예. 그거는. 오케이. 네. 그러면 대선에 출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피선거권의 문제는 없죠. 전혀 없다. 다만 이제 이걸 국민의힘이 공격을 하겠죠. 예컨대 그걸 가지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긴 할 텐데 그게 별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안 되는 걸 된다고 우기면 안 되지. 근데 왜 이렇게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원래 안 되는 우기잖아요.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 원래 우기잖아요. 그게. 아니 근데 아직 김용남 의원은 개혁당 소속이세요? 아직? 아니면 개혁당 이렇게 발음하니까 좀 이상하다. 거기 소속이냐고요? 예. 아 근데 허은하 전 의원이 탈당해서 출마를 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허은하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탈당할 거는 예, 예. 알고 있었어요. 예. 뭐 한 2-30명 같이 음. 탈당할 의사는 비추더라고요. 예. 근데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할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 탈당이야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당 대표 하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쫓겨난 거죠. 엄청 두들겨 맞고 쫓겨났으니까 그런 거죠. 뭐 더 이상 있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예. 그 뭐랄까 지금 보면 허은하 전 대표가 탈당을 이야기하면서 뭐 지적한 부분, 예. 이게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이준석 개인 사당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남 전 의원이 볼 때도 지금 현재 그 당이 네. 이준석 사당으로 보여진다. 아니 충분히 그렇게 비춰질 수 있죠. 그럼 허은하 전 대표의 주장이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왜 네. 쫓겨났는지 아직도 이해가 그 안 돼. 사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 뭐 여러 가지 여론에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철근 총장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거 연관이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시작된 거는 예. 맞죠. 예. 근데 사무총장하고 당 대표하고 어떤 일로 다툼이 생겼다 그러면 보통은 사무총장이 그만두지 그만두죠. 않나요? 근데 사무총장이 이준석 지금 의원과 가까우니까 거기서 뒤에서 이제 힘을 좀 네. 받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든 것 같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당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아니 도대체 왜 일처리를 저렇게 하나 뭐 그런 생각은 들죠. 요즘은 당무에 뭐 말씀을 하시거나 이런 건 전혀 안 하시는군요. 예. 소통도 안 하시고. 그 저한테 연락을 좀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덕수 얘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지금 출석을 해서 시정연설하고 추경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출마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김영남 전 의원 지금 생각하세요? 보이는 행보는 예. 뭐 100% 출마하는 사람이죠. 호남에 있는 뭐 자동차 기아 공장 자동차 갔다 가서 왔죠. 작업복 입고 맞아요. 그랬죠. 사진 찍고 울산에 울산 있는 갔죠. 조선소 가서 예. 또 안전모 예, 쓰고 사진 맞아요. 찍고 미군 부대도 갔다. 왔죠.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가서 자기 뭐 군번 대고 왜 저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이 예. 시점에 예,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 가장 웃기는 사람이 한덕수 총리예요. 가장 웃기는 사람이다. 네.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음. 왜냐하면 예, 예. 지금 그 최근에 또 보도가 됐던데 음. 김상민 전 검사라고 네, 네, 있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지금 국정원 가 있는 그 창원 쪽에 그 예. 공천 받으려고 했던 예. 창원 쪽에 김건희가 출마하려고 뭐, 예. 서울중앙지검 근무하면서 맞아요. 뭐 창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량 문자 보내고 뭐 뼈를 묻겠다고 뭐 했다. 그래가지고 뭐 논란이 어쩌고. 됐죠 그때. 그래갖고 징계 받았잖아요. 징계 받았죠. 결국에. 예. 문자 보냈다가 징계 받았어요. 근데 그건 한덕수 총리는 그거보다 훨씬 노골적인 출마 의사를 더 비추고 있잖아요. 노골적이다. 공무원이 그것도. 예,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원이죠. 더군다나 임명직 공무원이에요. 예, 맞아요. 선거로 뽑힌 선출직이 공무원도 아니고 아니에요. 임명직 예, 예.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공무원은요 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음. 근데 자기 선거 준비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한다고? 아니 명백한 징계 사유예요, 사실은. 누가 봐도 저거는 그렇죠. 징계 사유죠. 현직 공무원이 네. 더군다나 임명직 공무원이 자기 선거 출마 준비를 저렇게
노골적으로 더군다나 국가 예산 써가면서 네, 맞아. 그 많은 사람 끌고 다니면서 맞아. 한다. 응.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네. 징계 사유예요. 징계 사유다. 아유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아니 근데 추대위도 만들어지고 무슨 막 이러더라고. 그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를 왜 추대하려고 하는 거야?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나오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대체 뭐냐 네. 물어봤어요. 네. 뭐냐? 그랬더니 뭐래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어. 아 이유가 있어. 뭐예요 이유가? 이유가 네. 민주당이 물론 이제 DJ 이후에 예. 민주당이 대선을 승리한 공식은 민주당의 영남 출신 대선 후보 때 이겼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그렇죠. 영남 출신인데 예. 민주당 후보로 나가서 대선을 이겼잖아요. 예. 이번엔 자기들이 거꾸로 하겠다는 거지. 아 호남 출신. 국힘의 호남 출신 대선 후보로 이기겠다는 거야. 저분 근데 예전에 한번 고향을 약간 이렇게 그렇죠. 바꿔서 근데 얘기한 적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도 기가 차서 네. 근데 한덕수 총리가 호남의 대표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 내가 물었어.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한덕수 총리를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뽑아준다고? 누가? 그러니까 더군다나 DJ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는 나 서울 사람이에요. 네. 나 그러니까. 서울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얘기만 했던 사람을 야 진짜 논리도 참 빈약하네요. 그런 논리 가지고 접근을 항상 그러니까 망하지. 머리를 그렇게 쓰니까. 아유 답답.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의 전문 분야죠. 관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오늘 밤에 우리나라 미국의 첫 고위급 2+2 협상이 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의의 토대를 구축하겠다. 특별히 자동차 분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와 이제 트럼프도 관심을 갖고 볼 텐데 이 관세 협상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협상이 아니고 협의다 이런 협의. 얘기를 했어요. 예. 왜냐면 아니 당신들이 가서 지금 협상하는 게 맞아? 아니지. 맞지 않죠. 일단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죠. 맞아요. 이런 여론을 의식한 거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대표단은 예. 이게 협상 그러니까 어떤 안을 갖고 구체적으로 만나서 조율을 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을 할 가능성이 있는 협상이 아니고 협의다. 얘기해 보는 거다. 협의다. 라고는 주장을 했는데 예. 미국 측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미국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전혀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 갔어야 맞는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얼마나 안 갈 이유가 분명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지. 최상목, 안덕근 다. 음. 아니 우리 이제 한 40일 있으면 그만둘 사람이에요. 40일 있으면 새 정부가 들어오죠. 탄생하고 맞아요. 협상은 그 사람들하고 하셔야지. 그렇지. 그 사람 우리는 들어야지. 결정권한이 없어요. 지금 예. 과도기 체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떤 최종적인 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나봤자 시간 낭비일 뿐이니 딴 나라하고 먼저 진행하시고 그렇지. 한국과는 6월 3일 이후에 하세요. 그렇죠. 그게 맞지. 완벽한 익스큐즈가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당연하죠. 네, 아니, 네. 미국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 하죠. 네. 왜 못해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가면 안 기본적으로. 돼요. 그리고 왜 갔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산업부 장관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특히 자동차 언급한 자동차 게 얘기했어요. 더 불안한 거야. 아, 더 불안하다 그게. 무슨 사고를 치고 오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 전화로 해서 약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으면 얼굴 만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한 얘기 예.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없다, 지금은. 사정 설명하고 예. 6월 3일 이후에 대표단하고 진짜 본격적인 협상을 하세요. 그래도 관세 유예 기간이 꽤 남아 있어요. 그렇죠. 6월 3일 기준에도. 그렇죠. 90일인가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예, 예. 4월 9일인가에 네, 네. 우리 날짜는 4월 10일 날 네. 90일 90일 유예 발표를 유예를 했기 했으니까. 때문에 맞아요. 꽤 시간 남아 남아있어요. 있어요. 한 그럼요.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그렇죠. 있으니까 맞습니다. 얼굴 보고 그 얘기만 하고 와야지 무슨 자동차 뭐 구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말. 아, 근데 더군다나 안덕근 예, 예. 산업부 장관은 그 대왕고래 사고 친 사람 아니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옆에서 거들고 무슨 그랬던 사람이. 뭐 삼성전자 시총의 5배 맞아, 얘기했던 진짜 그야말로 헛소리했던 아유, 사람 진짜. 아니에요 거기에. 예. 근데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지금 제대로 하고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죠. 사실은 안 가는 게 맞았죠. 파이낸셜 뉴스 이거 한국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속보인데 한덕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세 가지를 하겠다는데 무역 균형, 조선, LNG 3대 분야 윈윈 모색. 근데 LNG 알래스카 LNG LNG. 합의하려고 하는 모양이네. 그런 것 같아 지금. 근데 이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LNG 사업이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성공 가능성이 높고 예.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다면 예. 벌써 딴 많은 데서 돈 사람들이 했겠지. 냈죠. 예. 왜 불러다가 이렇게 쪼아서 알래스카에다가 투자하라고 이렇게 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벌써 미국처럼 진짜 돈이 넘쳐나는 나라가 예.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벌써 미국 내에서 펀딩이 끝났죠. 그러겠죠. 맞아요. 거기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64조 원 정도 조달하는 건 문제도 아니지. 그거 하루 안에 끝나요. 미국 같은 데서는 진짜. 근데 안 되니까 결국 팔을 비트는 거다. 안 되고 이게 안 될 리스크가 높으니까 네, 딴 나라 돈으로 야 니들이 하려고. 해봐 이러는 거지. 근데 거기 가서 덜컥 합의를 해보면 아니 어떡하냐고요. 그거 진짜 큰 사고 치겠는데요. 그러니까 대책도 없이 그리고 책임도 안 지잖아. 이제 뭐 40일 지나면 정부 바뀌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그만두고 나갈 그렇죠. 텐데 사고 쳐놓고 뒷수습은 또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없잖아요. 예, 일단 알래스카에 묻혀 있다는 예. 천연가스 예. 일단 얼마나 있는지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그걸 채취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얼마나 드냐. 드는가. 그러니까 이게 몽골 구리광산하고 비슷한 얘기야. 몽골이요? 몽골에 산이 높잖아요. 네, 산이 높죠. 분명히 굴이 묻혀 있어요. 예, 어디 있는지 알아.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어딘가는 많이 있어. 어디인가는 분명히. 있어. 예. 근데 많이 있으면 뭐 하냐고. 채굴하는데. 채굴하려면 일단 거기는 예. 그 재련소가 없어요 몽골에. 예. 그래서 구리 광산이 있어도 그걸 예. 채굴해서 이 어마어마한 돌덩이를 예. 그 산맥을 뚫고 싣고 이동을 나와야 돼. 그게 더 많이 들겠네. 일단 거기 예. 이 높은 산맥 예. 한가운데까지 철도를 깔아야 돼요. 뭐 하는 거야? 철도를 깔고 예. 몽골에 재련소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는 몽골은 바다가 접해 있지 않은 나라잖아요. 네, 맞아요. 그 내륙이죠. 광석을 비행기에 싣고 올 수는 안 없잖아. 되지. 그렇게 못 가죠. 재련소를 지어줘야 돼. 그 뭐 안에다가. 하는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게 배보다 그러니까 배꼽이 크겠네. 전형적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알래스카에 예. 어딘가는 천연가스가 묻혀 있죠. 네, 묻혀 있겠지. 그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채굴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펀딩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합의 좀 미뤄달라.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 곧 이제 그만둘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굳이 한덕수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본인의 대선 출마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야,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한다고 하면 직접적인 가장 핵심적인 코어 지지층이 어디가 되겠어요? 지금도 광장에서 태극기하고 송족이 극우. 묶어서 같이 이렇게 흔드는 극우 세력들. 같이 흔드는 분들이 그러니까 송족이가 왜 태극기하고 같이 묶여서 그러니까. 흔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기가 일단 가장 핵심 코어 지지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트럼프하고 통화했어. 그리고 그게 대표단이 가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어떤 협상을 해서 해? 어떤 결론을 내. 그게 뭐든 뭐 우리한테 좋든 그게 나쁘든 뭐가 관계 됐든 없어. 그 사람들은. 그거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예. 야 트럼프 황제께서 한덕수를 미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손해보고 받아들여져.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와도 아이고 그런 건 안 따지고 일단 트럼프 황제께서 점 찍은 대한민국의 임금감이야. 그렇게.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합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네. 오늘 뭐 뜻밖의 시정연설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뜻밖 약
뜬금없는 시정 네. 연설이지 사실은. 저것도 진짜 뜬금없는 시정 연설을 46년 만이라고 네, 하죠. 46년 만이에요. 예,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 시정 시정 연설한 연설한 거. 거는 그거를 갑자기 하면서 뭐 3대 사안에 대해서 하겠다. 언급을 한 거 보니까 조선도 있어. 조선 그러니까 무역 균형 조선 그다음에 LNG를 딱 집어넣은 게 더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 LNG는 누가 봐도 우리가 손해 볼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조선하고 묶어서 네, 하고 네, 네. 자, 첫 번째 얘기했던 무역 균형 얘기예요. 우리가 대미 수출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우리나라가 네. 언론에 보기에는 흑자로 나오던데. 우리가 흑자를 많이 보죠. 맞아요. 근데 그걸 균형을 균형을 맞추면 맞춘다는 손해 얘기는 보는 뭐예요? 거야. 우리가 손해 그러면 보는 우리가 보던 흑자가 없어진다는 없어지는 거지. 얘기잖아. 그게 뭐가 좋은 거야 균형이. 그건 좋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잖아 맨날. 무역 균형은 아니 우리가 미국에 수출해 갖고 돈을 지금 이익을 많이 남기고 네, 있는데 네, 네. 이거를 없애겠다는 얘기를 그렇지.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네. 균형을 맞춘다는 균형이니까. 거는 맞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누렸던 대미 수출 흑자를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 이게 얘기를 뭐 하고 하는 있는 거야? 거예요, 지금. 나라에 해를 끼치는 거잖아. 이 뭐하는 그걸 지금 자랑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한덕수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무역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트럼프 해달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논리는. 아니 미국하고 해서 이른바 똔똔을 맞추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맞춰버리면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면 싸게 팔든지. 그렇지. 어쨌든 이익을 안 남기는 그렇지. 거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붙이게 하든지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가 불리하게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가 사실은 이렇게 트럼프 눈치만 계속 보게 되고 만약에 진짜 김용남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선거에 유리하게 트럼프로부터 뭔가 좀 응원도 받고 뭐 잘했다고 하고 이런 얘기 들으려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 그리고 더군다나 며칠 남았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예. 대선 출마하려면 5월 3일. 무조건 5월 4일 전까지는 네. 사퇴를 해야 돼요. 되는데 네. 며칠 남았어요. 그렇죠, 며칠 안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 안에 어떤 결론을 내려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결론이 그렇지. 나지. 맞아요. 서로 밀고 당기면 저는 기본적으로 밀고 당기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밀고 당기면 그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이 날 수가 없죠. 없죠. 어려워요. 예. 이건 대단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룰 수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방위비 분담 문제예요. 방위비는 이미 우리가 체결이 끝났어요. 바이든 정부하고 이제 그 전에 다 했잖아요. 합의를 봐서 그걸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증액을 요구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더라 그걸 뭐 패키지라든가 패키지 딜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트럼프는 그걸 이제 일본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약간 이제 거리를 두면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가 또 그걸 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내 말은 방위비 분담도 다시 논의하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네. 위험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이미 전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우리하고 체결한 게 있으니까 그건 계속 가야 된다고 주장을 아니, 해야 그건 되는 당연한 거죠. 거죠. 아니 어느 나라가 그 정부야 뭐 4년 5년 주기로 계속 바뀌죠. 바뀌는 건데 예, 예. 바뀔 때마다 새로 해야 된다. 그건 말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왜 해요 그런 협상을? 에휴. 아니 근데 예. 지금 보니까 한덕수의 의도는 분명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 법제처장을 이완규. 이완규 네, 네.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네. 야 이 정도 하면 민주당에서 나 탄핵하겠지. 아 그렇게 아, 탄핵해라 라고, 제발. 탄핵 유도잖아요. 했는데 안 하네. 계속 하라고 이제 탄핵 유도 목적의 시정 연설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미국의 대표단 간 것도 예. 그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그 목적이 크다.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할 거야 나 탄핵? 당신들이 나 탄핵해줘야 내가 그 핑계로 사퇴하고 출마를 하지. 당신들이 탄핵을 안 해주면 내가 무슨 명분으로 중도 사퇴하고 출마를 해? 탄핵해 빨리. 탄핵해. 그러니까 안 해? 나 네. 미국하고 정말 합의할 거야. 네. LNG 뭐 64조 그 중에 절반 우리나라가 부담한다고 할 거야. 야. 방위비 협상 다시 할 거야. 빨리 탄핵해. 이런 무역- 거네 결국. 미국과 그동안 보던 무역 흡자 다 없애버릴 거야 내가. 이런데 탄핵 안 할 거야?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 연설을 하지. 그러니까 대정부 나와서. 질문에는 나오지도 않았다가 그리고 다 그게 또 지방선언하고 안 나온 거예요? 아. 그게 말이 되냐고. 선거운동하러 안 나간 거죠. 진짜. 씨. 딱 그거예요. 네, 네, 지금 보면 빨리 탄핵해줘. 탄핵해줘. 민주당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지. 아니 왜냐면 해달라 그러니까 안 하지. 해달라고 하면 안 해. 하지 말아달라고 해야 할 텐데. 아니 근데 잠깐 이게 뭐야?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반대 한 명 없네요. 눈에 띄지 않네요. 예, 전부 찬성됐네요. 하얀색은 참석 안 한 사람들인 거죠, 저기 지금. 그렇죠. 그런 거죠. 예. 예. 자, 속보 하나 더 있는데 손준성 검사 아시죠? 손준성 무죄 확정됐어요. 고발 사주.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또 무죄 확정이 왜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증거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텔레그램 뭐 이런 거. 텔레그램 복사해.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어떻게 무죄가 된지 모르. 자세한 내용이 지금 안 나오고 기사에는 무죄 확정만 지금 떴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었죠. 아, 그래서 그냥 대법에서 그걸 확정을 한 거군요.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물론 이제 봐서 야 이거 증거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왜 이게 증거가 안 된다고 판단했어? 그리고 뭐 파기환송도 가능한 건데 안 한 사실은 거네요. 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무죄가 난 손준성 검사가 예. 딱 전형적으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항소심에서 무죄였어요. 무죄가 나왔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항소심 무죄를 확정하는 건 예, 가능하지. 가능하다. 예. 근데 뒤집는 게 어렵다는 거지. 뒤집으려면 파기환송을 파기환송을 했어야지.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속보가 지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결과만 나와서 저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어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국민의힘 경선 네. 토론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바퀴벌레 될래, 바퀴 될래 이런 거 아니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머리 생머리냐, 키높이 구두 외시냐. 보정 속옷 어떤 느낌? 보정 속옷은 뭐예요, 근데? 아마 이제 몸이 좀 우람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앞에 안에 뭘 입는 건가 봐요. 난 잘 모르는데 이게 몸이 좀 어깨뽕 이런 거래요.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김 팀장이 잘할 때 보정 속옷이 우리는 몰라가지고 뭔지 보정 속옷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그러니까 경선이야 이게 대선 후보자 경선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웬만한 그 지방 의원 출마자들끼리 경선을 해도 이거보다는 수준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방 의원들 이렇게 경선하면 후보자들 경선하면 동네 발전에 관해서 뭐 좀 정책도 토론을 얘기하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거기 어디 뭐 그렇게 하죠. 다리를 놔야 되지 않아요? 예. 뭐 어디 도로 보수해야 되지 않아요? 적어도 맞아. 이런 그런 얘기는 할 것 하지. 같은데. 아니 김영남 의원도 출마하시면서 토론하면 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책적인 부분, 지역 발전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질문이 이게 뭐냐? 그리고 아니 다시 태어나면 뭐 다른 걸 얘기하더니 바퀴벌레는 뭐고? 아니 무생물이잖아 둘 다. 바퀴도 또 뭐고 이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바퀴벌레 이 질문이 왜 이래요? 그거는 아마도 출제자가 깊은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부러 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금 바퀴벌레 그렇게 보듯이 보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던 거 아닐까 싶어요. 자, 4명이 올라갔습니다. 1차 경선에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전망을 이렇게 하셨어요? 김 의원도 아니 아니면 저는 사실은 예. 안철수 후보 대신 나경원이 나경원 올라갈 후보가 걸로? 들어갈 거라고 봤죠. 왜냐하면 오. 역선택 방지 조항 그 들어가 룰 있었죠.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오픈으로 그러니까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들어갈 텐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는 국힘 입당한 게 지금 3년 됐잖아요. 3년 됐죠. 맞아요. 약간 낯선 것도 있고 뭐 기존에 그 국힘에 오래 있던 나경원 후보가 좀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론조사의 대상이 국힘 지지층 플러스 무당층이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무당층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많은 표를 받았을 거고 생각보다 국힘 지지층이 빨리 윤석열과 손절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 결과가 예, 이 결과를 보니까 예. 그러니까 국힘 소속 현역 의원들이 제일 느리고 제일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현역 의원들이 예, 예. 그나마 지지층은 훨씬 빠르다. 현역 의원들보다는. 지지층들이 예, 이미 버린 패라고 생각을 하고 예. 거기와는 절연을 하는 의미에서
이른바 윤석열 수호 집회에 꾸준하게 나갔던 나경원 후보보다는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후보를 고른 사람이 조금 더 많았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나경원 지금 후보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이제 타격을 입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만약에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 대표에 출마를 한다든지 예컨대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이 있지 있다. 않을까요? 그때도 윤석열을 등에 업고 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상황 보겠죠. 아, 상황을 예, 볼 거다. 예. 근데 너무 자주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나경원? 나경원은 잘 아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연수원 사법연수원 동기죠. 아, 동기시군요. 예, 그러니까 93년도부터 알죠. 그럼 네. 근데 나이 차가 있는데 동기예요? 두 분? 연수원은 동기죠. 아, 그러시군요. 네. 참 윤석열 파리를 해가지고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 저도 예, 예. 지금 현역 의원들은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당권을 쥐고 네. 주류 세력으로 그 누리기 위해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예. 적어도 대중을 상대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을 붙잡고 있어서는 선거가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 홍준표, 김문수 두 사람은 아직도 이제 윤석열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하고 누구 한 사람 안철수. 두 사람은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인데 그 홍준표나 김문수 이분들은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럴까요? 그러니까 당내 지지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당의 후보가 돼야 되니까요. 아, 일단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되니까 예. 그 뒤에는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2차부터는 당원 투표 50%가 네, 맞아요. 들어가잖아요. 50대 50이죠. 그리고 여론조사 50% 이렇게 섞는 방식이라 지금도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당원들은 그래도 탄핵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일단 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아, 그때는 그 이후에는 제가 보기엔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면은 그때 예. 가서는 확 돌변할 바뀔 거다. 가능성이 높고 김문수 후보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지금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김문수 캠프에 합류했잖아요. 예, 그랬죠. 뭐 맞아요. 윤상현, 박수영 예, 이런 예, 이른바 예. 친윤 친윤 그룹들. 의원들이 계속 흔들 거거든요. 예. 후보 자체를 그러겠지. 그리고 한덕수와의 단일화도 막 등 떠밀어서 내보낼 거라고 단일화 하도록. 근데 홍준표 후보는 일단 경선에서의 유리함 때문에 최근에 말을 바꿨어요. 한덕수 총리가 출마하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말을 살짝 바꿨어요? 바꿨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홍준표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면 단일화 아예 안 합니다. 할 거다. 협상장에 나가질 않을 겁니다. 네.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거죠. 네. 그런 아니, 느낌. 그 홍준표 후보는 네, 네. 그래 대선 만약에 지더라도 네, 나는 간다. 나는 그 다음에 또 당 대표 하면 돼. 그런 생각으로. 자, 근데 안철수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사과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영향력에 미칠 수 있을까요? 판세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그 거의 최종 결선에 한동훈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높죠. 보여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민심은 정치판보다는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의 후보가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만 예. 적어도 국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그거는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죠. 낫다. 그거보다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참 거의 14년째 이렇게 정치판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예. 좀 뭐 정치적으로는 공공한 처지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 그리고 네. 최근에 김상욱 의원이 또 그런 비슷한 취재 얘기를 하는 거 이거는 그나마 그 와중에 다행스럽다. 국힘이라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한숨 나오다가도 뭐 그나마 그래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의 이미지는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황교안 속보가 또 하나 나왔는데 예. 황교안 전
총리죠. 네. 나경원 탈락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또 제기했어요. 이분은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대체 나경원 떨어지니까 그것도 부정선거래요. 모든 게 부정선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집단이야. 그러면 그런 거잖아. 국민의힘이 지금 여론조사 한 건데 이것도 그러네. 이런 논리자. 이게 무슨 선거안 중앙선거안에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한 건데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이 안 되면 다 부정선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 부정선거. 그 황교안 법조인이시잖아. 황교안 전 총리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저랬나?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네. 법무부 장관도 하고 국무총리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고난대행도 하고. 원래 저 상태였나? 아니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진 건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 할 때는 네. 이상했죠. 네. 뭐 정광훈 씨하고 막 올라가서 막, 소리 손잡고 지르고 뭐 난리. 이런 거. 이상하구나. 음. 그건 알았는데 원래 저랬나? 그거 잘 모르겠어. 바뀐 건가?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아진 건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봐. 투표 조작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이미 시작한 듯 이렇게 얘기했대요. 참 아유. 누구한테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했는지는. 그다음에 또 하나 속보가 있어요. 김문수. 네. 김문수 후보 있잖아요. 코로나 집합 금지 중 현장 예배. 그 정광훈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그게 예. 기소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거 지금 기사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시기에 정부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게 정광훈 집회에 갔었거든요. 그때 예.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니까 끝난 거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저거는 이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출마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피선거권이 박탈되려면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2.3 집행유예. 예. 그 다음에 오늘 그 추데이 있잖아요. 한덕수 추데이에서 뭐라고 관계자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한덕수 5월 4, 5일쯤 액션 있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5일은 늦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나와야 그러면 되는데. 피선거권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한심한 게 그 네. 무슨 추데이의 그 공동위원장이라고 네. 언론 인터뷰하는 내용. 분이 하는 내용도 그렇고 네, 네. 저 대통령 후보 추대위 수준이 아니더라고. 근데 당장 5월 5일 날은 무슨 네. 액션 해봤자 없는데 네. 피선거권이 없어. 네, 아예 없는데 그때는.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 두 번째 경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 뭐 맞짱 토론인가 뭐 이런 네, 걸 해요. 둘이 붙어서 하고 둘이서 그리고 나중에 네 명이 또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던데 서로 지명을 했는데 한동훈이 제일 많이 지명을 당했어요. 네. 3번. 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후보들이 왜 한동훈을 지명을 할까요? 일단은 흥행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동훈은 어떤 점에서요? 일단 홍준표, 김문수 후보는 입장이 완전히 갈리잖아요. 예. 탄핵 찬성, 반대의 입장이 갈리니까 그렇죠. 본인의 어떤 선명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는 왜 지명을 못 받았냐? 예. 안철수 후보하고 토론을 하면요, 토론 내용 외적인 게 항상 화제가 돼요. 그래서 토론 내용 자체가 부각을 못 안 돼, 받아. 안 돼. 부각이 안 돼. 예,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은 탄핵 찬성 입장입니다만 안철수 후보는 지명을 못 받고 네. 한동훈 후보는 지명을 세 번이나 받았어요. 다 받은 네. 각자로부터 다 그러니까, 받게 되는 그런 거죠. 네. 안철수 후보는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예, 토론. 그러니까 이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한동훈은 3번이 생겼고 안철수는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을 해봐야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지명을 안 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후보들 사이에서도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군요. 안철수. 아니 이건 냉정하게 자기 이익으로 다 판단하는 거죠. 근데 저 사람하고 하면 이상하게 뭐 약간 그 우스꽝스러운 짤만 많이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안 하는 거지. 근데 더 웃기는 건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저 그러니까 지명을 많이 받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치하면 늘 공격의 대상이 된다. 제가 유력하다는 방증이다. 어떻게 생각? 동의하세요? 3명이 자기를 지정한 게 자기가 유력한 후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 한동훈 후보도 이렇게 토론에 썩 그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패는 건 잘하는데 그렇죠. 대등하게 맞아요. 토론하는 거는 안 그렇게 되죠. 썩 잘하지 못해요. 전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내가 만만한가 이런 의문을 좀 품어봐야지. 그래 그 얘기 나오니까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를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변이 안철수는 토론 상대로 만만하니까. 그건 홍준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두 글자가 생략된 거죠. 뭐예요? 너무. 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안타까워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이공계 출신으로 본인의 어떤 그 예. 산업과학에 대한 생각도 있고 있는데 이상하게 말투가 조금 그 토론이나 연설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 말투나 발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짤이 많이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맞아요. 안철수 후보는 뭐랄까요, 그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전달하는 율이 조금 많이 다른 후보들보다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예. 자 이제 한 7분 남았는데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민주당 얘기 7분 동안 해보겠습니다. 요새 거의 모든 방송 보면 1시간 방송하면 하여튼 국민의힘 얘기. 52, 3분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잠깐. 멘트도 비슷해.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야죠. 민주당 해야 됩니다. 어제 여기 이 스튜디오에서 토론했는데 보셨어요 혹시 잠깐이라도? 의원님 안 보셨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민주당 경선은 그렇게 관심 대상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민주당 경선은 그래도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국민의힘 지금 보면 인신공격도 하고 뭐 좀 그 논란이 되긴 하는데 그게 좋은 부분으로 논란되기보다는 뭔가 좀 희화화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또 한덕수라고 하는 변수가 밖에 있다 보니까 흥행이라고 하는 게 좋은 흥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비교하세요? 두 이 당의 경선 과정. 그러니까 국힘의 경선은 흥미 요소가 있는 거고, 흥미. 예. 뭐 재밌는 장면도 나오고, 뭐 네. 키높이 구도 얘기하고, 네, 그런 뭐 얘기하죠. 가발 네,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재밌는 요소가 있는 거고, 민주당은 경선 자체는 뭐 결과를 다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네. 과정에 대한 관심보다는 유력 후보가 정책적으로 어떤 맞아요. 얘기를 하냐. 그게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관심 많아요. 저는 21일 날 그 발표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예. 그거는 정말 그 다 봤어요. 다 보셨어요? 그래서 거의 괜찮다. 제가 2년 전에 낸 책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무슨 책입니까? 소액주주 혁명이라고. 소액주주 그거 모르고 혁명? 계셨구나. 네, 몰랐어요.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권 사인해서 줘. 예. 네, 또 알겠습니다. 보면 소액주주 혁명. 싱크로율이 거의 100%예요. 상법 개정안과 연관돼 있습니까, 그게? 상법 개정뿐만 아니라 원칙적인 자사주의 소각뿐만 예. 아니라 예.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등 뭐 그리고 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예. 거의 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이나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이 생각하시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요. 적어도 자본시장 예, 예. 한국 증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오. 예. 그럼 내용이 똑같아요. 그럼 결국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듯이 본인은 중도 보수다. 이게 사실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 제가 좌파는 아니잖아요. 아니지, 적어도 전혀 아니에요. 제가 보수- 좌파예요? 중도 저 보수야. 아니 저는 예, 예, 늘 좌파 가서 아니에요. 얘기해요. 저는 시장주의자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시장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아니 왜냐면 너무 똑같아서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한국 증시의 상시적인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른바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거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걸 지금 계속 막아서 갖고 최근에 한덕수 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행사해서 네. 최종적으로 재의결에서 4표가 부족해서 안 폐기됐습니다만 됐죠. 예, 예. 하여튼 방해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지만 안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건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나 한덕수의 행동은 반시장주의적인 행동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시장주의적이고 친재벌 회장 편이죠. 나쁜 사람들이네. 왜냐하면 네. 그 재벌 회장들은 상속세만 많아진다. 네. 그래서 주가 오르는 거, 특히 자기 회사 주가 오르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사실은 주가 올려서 뭐해? 나 그거 팔 자기들은 것도 돈이 안 아닌데. 돼. 그렇지. 내가 갖고 있다가 내 자식한테 물려줄 건데. 물려줄 때 세금만 많아져서 그렇지, 그렇지. 주가 오르는 걸 싫어해요. 별로 기본적으로. 싫어한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은 그걸 좋아하지만 예컨대 그 본인들 당연하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반시장주의적 생각이고 재벌 위주. 예. 그러면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위축되죠. 예. 그러니까 그게 참 단견인 게 예. 자, 상속세 걱정하고 주가를 누른다? 예. 문제가 뭐냐면 예. 기업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규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하거나 할 때. 그러면 예. 이른바 유상증자를 하던 하죠. 예. 아니면 뭐 어떤 회사채를 발행하든 자본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음. 주가가 낮아서 시가총액 자체가 작아. 예. 그러면 거기서 조달할 수 있는 자본 금액의 추가 자본의 한계가 있죠. 예. 예를 맞아요. 들어서 시총 10조 하는 회사가 예, 예. 3조를 더 유상증자 조달을- 주식을 예, 더 발행해서 3조를 조달하겠다? 예. 난리가 나죠. 어. 근데 만약에 시가총액이 한 200조 하는 회사야.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5조, 10조 더 조달하겠다? 그건 뭐 별로 타격감이 타격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뭐 타격이 앞으로 투자하는 것이 유망해 보이기만 하면 예. 주주들도 찬성할 수 있죠. 음, 하지만 10조 하는 회사가 3조를 추가로 주식 발행해 그건 주식 불안하지. 발행 수만 늘어나고 주가가 폭락하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이게 없죠. 딱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지금 상황이에요. 차이다. 다른 나라는 유상증자 대규모 자본 조달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 왜냐하면 시총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아,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냥 이거 천년만년 지키겠다는 생각들을 그거밖에 하는 없어.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데 예. 아니 리스크를 좀 지더라도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사업, 예. 야 진짜 내가 화성에 사람도 보낼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한 돈이 좀 필요해. 아 자기가 평생 사업하면서 그런 진짜 인류의 족적을 남길 만한 사업도 하고 싶을 텐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 다들 조그맣기 때문에. 조그매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그럼요. 이재명 후보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정책도 그렇게 갈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21일 날 발표한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보니까 예. 그 거의 타짜예요. 타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식 최고다. 타짜예요. 좋은 게 좋은 의미로 최고다. 좋은 의미로. 최고다 이런 아니, 의미죠. 그러니까 모르고 김용남-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거 모르고 못 해요. 네. 그걸 모르고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김용남 네. 말처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네, 할 수가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경제를 제대로 뚫고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김용남 의원이 인정한 겁니다. 감사하고요. 자, 김용남 의원과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밌었죠? 저랑 하니까. 박정원 예, 의원. 예. 시간이 잘 가는 거죠. 계속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호 기자 저 좌불 안 속이겠어요. 의자 백, 책상 백. 예. 자, 김용남 의원과 얘기 나눠봤고요. 김용남 의원 수고 많으셨고요.